희수는 지훈이 앉아있던 의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텔로미어 불법 시술을 받고 사춘기 소녀가 된 희수를 보던 지훈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야, 너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 36살이 27살이 된 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예 애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더 어려지고 더 예뻐지면 지훈도 좋아할 줄 알았던 희수는 당황했다. 희수가 지훈을 달래기 위해 안으려고 하자 지훈은 몸을 피했다. 야, 이러지 마. 야, 내가 꼭 무슨 나쁜 짓 하는 것 같잖아.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희수는 지훈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토록 예쁜데, 이토록 어린데.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젊은 육체를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신체가 어려지면서 뇌의 성숙도 역시 신체 나이에 따라 어려졌다는 것을 희수는 모르고 있었다. 준성은 60대 노인의 몸으로 힘겹게 올랐던 지리산에서 하산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에 초점이 안 잡혀 죽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자연주의자들의 말대로 텔로미어 조절칩을 빼버리긴 싫었기 때문에 그들과 머물 순 없었다. 준성은 진퇴양난의 심정이었다. 그나마 속 시원한 건 조금 전 지리산 중턱에서 욕을 시원하게 쏟아 부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군복바지 남자가 고급 정보를 알려주었다. 정부 관리인 고위급 간부였던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남산타워에서 가장 가까운 송전탑 지하에 전 국민의 텔로미어 조절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비밀번호가 2030이라던데. 믿거나 말거나지만 누가 그걸 폭파시킨다면 국민들이 다 죽겠구만. 그건 안 되겠네요. 준성은 군복바지 남자의 말이 뇌리에서 맴돌았다. 전 국민의 텔로미어 조절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한편으론 수년간 깊은 산에서만 살았던 저 남자의 말을 믿어도 될까 싶었다. 준성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계산하면서 서울행 열차에 올랐다. 준성을 본 고등학생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다. 이런 에휴. 준성은 뒷말을 속으로 삼켰다. 희수는 지훈이 되돌아온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 그렇지. 나의 이 어리고 예쁜 매력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희수는 생각했다. 희수는 눈앞에 선 노인을 보고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흰 머리에 눈밑이 피곤으로 푹 꺼지고 검버섯이 여기저기 올라온 노인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깜짝이야. 놀라기는 준성 쪽도 마찬가지였다. 희수는 어디 가고 희수의 딸 같은 아이가 서 있는 걸까?
자초지정을 묻기 전에 몸이 너무 피곤했으므로 준성은 희수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희수는 준성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야, 너 무슨 짓 했냐? 희수는 짜증을 내면서 텔로미어 연장 시술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준성은 지훈과 바람을 피운 사실과 불법 시술에 대해 일장연설을 하고 싶었지만 말할 기운도 없었다. 소파에 몸을 눕히자마자 스르륵 잠이 들었다. 준성이 잠에서 깼을 때 희수가 울고 있었다. 훌쩍훌쩍 수준이 아니라 어린애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준성은 한 번도 보지 못한 희수의 그런 모습이 너무도 이상해 쳐다만 보았다. 그 시선을 의식한 희수가 갑자기 준성 쪽으로 다가와 티슈통을 낚아챘다. 희수가 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을 내밀며 텔로미어 불법 시술 부작용이 온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노안이라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희수의 피부색이 좀 이상했다. 갑작스럽게 다량의 텔로머레이스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체내 단백질 분해 요소와 충돌하여 온몸이 지나치게 하얗게 변해버린 것이다. 머리카락과 눈썹은 색소가 빠져나간 것처럼 금발이 되어 있었다. 희수는 말을 하다 말고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차라리 더 많은 양을 활성화시키면 체내의 단백질 분해 요소가 안정화되면서 색소도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고가의 시술이라 돈이 부족하다며 훌쩍거렸다. 준성과 희수는 서울 N타워를 향해 걸어 올라갔다. 준성은 노안을 보완하기 위해 이왕이면 젊어 보이려고 맞춘 동그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잔등이 시려워 희수의 집에 놓고 간 롱코트를 걸친 모습이 얼핏 레옹 같았다. 희수는 항공점퍼와 쇼팬츠 차림으로 금발의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며 준성의 옆에서 걸었다. 희수를 설득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모든 걸 되돌린다. 온 국민의 텔로미어를 관리하는 시스템. 공짜. 너는 영웅이 된다. 몇 개의 문장에 희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사춘기 소녀의 즉흥적인 뇌가 울고 있던 희수의 발걸음을 이렇게 가볍게 바꿔놓은 것이다. 아무튼 두 사람은 지리산의 군복바지 남자가 말해준 고급 정보를 믿어보기로 했다. 서울 N타워에 올라 아래를 보았다. 송전탑이 보였다. 마치 에펠탑처럼 웅장하고 운치 있었다. 하지만 송전탑의 지하로 잠입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두리번거리던 희수의 눈에 하수구 맨홀을 열고 나오는 정부 관리인 남자가 보였다. 희수는 조용히 준성의 옆구리를 찔렀다. 아유 죽겠네. 이놈의 이 수명 단축형만 안 당했어도 이거 있다고 하수구는 내가 15초도 안 돼서 다 그냥 돌파를 해버릴 텐데 말이야. 저 멀리 불빛이 흘러나오는 유리문이 보였다. 그곳에 들어가면
중앙 텔로미어 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희수는 신고 있는 검은색 워커 슈즈가 더러워지는 게 싫다며 징징거렸다. 정부 관리인들이 줄을 서서 지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미 준성과 희수가 잠입하는 모습이 찍힌 맨홀 입구 CCTV 영상이 시스템 관리자의 모니터로 전송되고 있었다. 귀까지 어두워진 준성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희수가 불길한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준성에게 알렸다. 희수는 어두컴컴한 하수구의 벽 틈새에 몸을 숨겼다. 손전등에 희수의 하얀 다리가 반사되어 보일 것 같았다. 준성은 하수구 밑에서 썩어가는 오물을 손으로 떠내 바깥쪽에서 보이는 희수의 다리에 빠르게 도포했다. 그리고 준성은 다가오는 사람들이 최대한 다가왔을 때 유리문이 아닌 옆 갈래길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준성을 쫓아 옆 갈래길로 달렸다. 어둠 속으로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희수가 벽 틈새에서 나왔다. 희수는 유리문까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유리문에 달린 도어락에 미리 준성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시시할 정도로 간단하게 유리문이 열렸다. 준성은 얼마 가지 못하고 그들에게 붙들렸다. 그들은 준성의 텔로미어 조절칩에 스캐너를 댔다. 관리번호 234111번 박준성, 정부 시설물 무단 침입으로 수명 20년 단축형에 처한다. 순식간에 준성은 65세의 모습에서 85세의 노인으로 늙어버렸다. 준성은 이미 먼 길을 달려온 데다가 급속도로 진행된 노화로 인해 쓰러지고 말았다. 정부 관리인들은 준성을 하수구 바닥에 그대로 놓아두고 유리문을 향해 진로를 바꾸었다. 생명의 불빛이 곧 꺼지려는 듯 준성의 왼쪽 팔목에 이식된 텔로미어 조절칩의 불빛이 불길하게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희수는 온갖 불빛이 반짝이는 중앙의 시스템 앞에 서 있었다. 무엇을 어떻게 손대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수백 개의 모니터에서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이 CCTV를 통해 전송되어졌다. 사람이 버튼 하나 누를 필요도 없이 가동되는 이 신기한 기계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단축시켜왔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두리번거리던 희수의 눈에 유리문 밖에서 저 멀리 달려오는 관리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희수는 굳게 닫힌 유리문의 도어락 시스템을 곁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강하게 내비쳤다. 방탄 유리로 된 유리문이 닫힌 채 도어락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희수는 그들이 도어락과 유리문에 매달려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다시 시스템으로 다가갔다. 낯선 기계. 하지만 모두의 생명이 달려있는 기계를 어떻게 손대야 할까? 희수는 마음이 조급했다. 춘성은 이 장치를 폭발시키면 모두가 죽는다고 했다. 모든 국민들의 텔로미어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계라고 했으니 이 속엔 모든 것을 되돌릴 방법도 있을 것이다. 희수가 알아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영어 단어 중에 리셋이 보였다. 관리인들이 단단한 방탄 유리문을 완전히 부수기 직전, 희수가 빨간색의 리셋 버튼을 강하게 눌렀다. 모니터에 모든 국민들의 텔로미어가 원격으로 조절된다는 글과 리셋을 위해 국민 개인에게 필요한 텔로머레스의 용량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모니터에 나타났다. 리셋 버튼을 한 번 더 눌러달라는 글이 떴을 때 관리인들이 유리문을 뚫고 내부로 들어왔다. 그들이 붙잡는 것과 거의 동시에 희수는 빨간 버튼을 다시 한번 강하게 눌렀다. Five, four, three, two, one. 완료라는 두 글자가 모니터에 뜨더니 모든 시스템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져버렸다. 불빛이 완전히 사라진 어두운 방 안에 순식간에 어린아이가 된 정부 관리인들이 역시 5살가량으로 변해버린 희수를 붙잡고 있었다. 준성의 눈이 감겨가고 있었다. 준성의 손목에 이식된 텔로미어 조절칩의 빨간 불빛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텔로미어 조절칩이 파란색이 되더니 준성마저 아이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텔로미어 조절칩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고 말았다. 아이가 된 준성은 헐떡 일어나 유리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희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채 긴 하수구를 달려갔다. 긴 하수구 터널을 되돌아 밖으로 나온 준성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뒤집히고 부서진 자동차들이 불에 타고 있었고 축 늘어진 커다란 옷을 땅에 질질 끌며 넋이 나간 표정으로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보는 어린 아이들이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